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관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미도리야 이즈쿠, 바쿠고 카츠키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속칭 나이아 세계관은 개성이라는 각자의 특수한 능력을 사용해 빌런들에 맞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로 요즘 한참 인기가 많은 소년 액션 만화 중에 하나죠. 거기에 주인공인 미도리야 이즈쿠 같은 경우는 앞서 귀칼 세계관에 불러온 올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주를 주어 라이벌인 바쿠고와 함께 귀칼 세계관에 들어가는 걸로 전개해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데쿠와 바쿠고, 쇼토는 히어로 인턴을 하며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빌런이 생기면 곧바로 해결해버리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이들. 그때 멀리서 시민들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들렸고 데쿠와 바쿠고는 곧바로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쇼토 역시 그곳으로 뛰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반대편에서도 빌런이 나타난 듯 했고 쇼토는 자신은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고 그들과 찢어졌죠. 데쿠와 바쿠고가 그곳에 도착해보니 정체불명의 빌런 한 명이 있었는데 몸 전체가 검은 연기처럼 생겼으며 마치 쿠로기리와 비슷한 느낌도 들었죠. 데쿠는 바쿠고에게 저 빌런의 능력을 아직 잘 모르니 무작정 공격을 하지 말자 라고 했지만 바쿠고는 무엇이든 그냥 날려버리면 그만 아니냐며 곧바로 달려들었고 그 빌런은 갑자기 양손을 펼치더니 몸에서 엄청난 어둠의 소용돌이를 뿜었습니다. 바쿠고는 그것을 피하려고 해봤지만 그곳에 빨려 들어갔고 데쿠는 바쿠고가 빨려 들어가자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 바쿠고의 손을 잡았죠. 데쿠는 힘으로 바쿠고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소용돌이에게서 조금씩 바쿠고를 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쿠고는 또다시 데쿠의 도움을 받기 싫다며 데쿠의 손을 뿌리쳤고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순간 손을 뿌리쳐진 데쿠 역시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데쿠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고 그러자 옆에서 이제 일어났냐는 바쿠고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쿠는 주변을 둘러봤고 자신들은 어떤 산에 있다는 걸 알았죠. 데쿠는 그 빌런의 능력이 다른 공간으로 보내는 능력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스마트폰을 켜봤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통화 불가 상태였고 데쿠와 바쿠고는 일단 이 산을 내려가기로 했죠. 데쿠는 내려가면서 이 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난다며 긴장했고 바쿠고는 그런 데쿠에게 겁쟁이 녀석이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칼을 든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베며 싸우고 있었죠. 데쿠는 이게 뭣들하는 거냐며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갔는데 공격을 하고 있는 쪽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공격을 받는 쪽들은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귀살대원 중 한 명이 저들은 같은 편인데 갑자기 정신을 잃더니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데쿠는 공격하는 그들을 빠르게 제압을 했고 바쿠고 역시 그들을 전부 날려버리려고 폭파 개성을 쓰려고 했는데 데쿠가 이들은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 공격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바쿠고는 그 말을 듣고 폭파를 사용하지 않고 무트로 칼을 차냈는데 칼이 없는데도 계속 흐느적거리며 바쿠고에게 덤벼들었죠. 바쿠고가 짜증나서 몽땅 날려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데쿠는 조종당하는 이들에게 거미줄이 연결되어 있다며 그 거미줄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쿠고는 하늘 위로 손을 들어 폭발을 빠르게 여러 번 일으켰고 섬광처럼 빛이 일어나 주변이 밝아졌죠. 그때 거미줄들이 빛에 의해 반짝거리며 보였고 이거구나 하며 바쿠고는 그 거미줄들을 폭파로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조종당한 기살대원들은 전부 쓰러졌죠. 데쿠는 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빌런을 찾아야 해 라고 하며 거미줄 따라 숲을 뛰어다녔고 바쿠고 역시 내가 저 녀석보다 더 빠르게 찾겠다며 뛰어다녔죠. 그때 바쿠고는 한쪽에서 거대한 아빠열기가 이노스케와 싸우고 있는 걸 발견했고 아빠열기의 모습에 저건 일반적인 빌런의 느낌이 아닌 노무 같은 괴물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노스케는 힘으로 아빠열기에게 밀리고 있었고 바쿠고는 곧바로 뛰어가 아빠열기의 얼굴에 강력한 폭발을 먹였고 그 공격에 얼굴에 엄청난 화상을 입으며 아빠열기는 쓰러졌죠. 바쿠고는 덩치에 비해 별거 아닌 녀석이군 이라고 하며 어이 멧돼지 괜찮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빠 혈귀의 주먹이 날아왔고 바쿠고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그 충격에 멀리 튕겨져 나가버렸죠. 아빠 혈귀의 얼굴은 재생을 한 상태였고 바쿠고는 열이 받았습니다. 바쿠고는 곧바로 엄청난 속도로 접근한 뒤 아빠 혈귀의 주먹을 이리저리 피하며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거의 몸이 너덜너덜해져 버린 아빠 혈귀. 그때 이노스케는 지금이 기회라며 빠르게 뛰어가 아빠 혈귀의 목을 베어냈죠. 그러자 아빠 혈귀는 몸이 소멸했고 바쿠고는 순간 그 모습을 보며 뭐야, 내 공격에는 계속 재생을 하던데 이 녀석의 공격에는 곧바로 소멸하잖아. 제길 열받는군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노스케 역시 자신을 힘으로 밀리게 한 아빠 혈귀를 힘으로 밀어버리는 바쿠고의 강력함에 꽤나 열이 받았죠. 뭔가 둘은 불꽃 튀는 눈빛들이 오가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시점 데쿠는 자신이 쫓던 거미줄이 어느새 없다는 걸 깨닫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곳으로 뛰어갔죠. 곳에는 하연오 루이와 탄지로가 싸우고 있었고 공중에는 네즈코가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데쿠는 그곳을 보고 곧바로 뛰어올라 네즈코부터 구출했죠. 루이는 이 녀석은 뭐냐며 혈기술을 날렸고 데쿠는 델라웨어 스매시 에어포스를 사용해 풍압을 날려 그것들을 전부 흩어지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뛰어가 발로 루이를 걷어찼고 루이는 순식간에 날아가며 나무들과 함께 쓰러졌죠. 하지만 루이는 나무 더미에서 몸을 비집고 일어났고 데쿠는 분명 기절할 만큼의 위력으로 찼는데도 이러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데쿠에게 저 녀석은 재생을 하는 혈귀이기에 일륜도로 목을 베는 것이 아니면 죽일 수 없다고 했고 데쿠는 일륜도? 혈귀? 그게 대체 뭐지? 예전에 동화책에서 읽었던 그런 존재? 재생을 하면 노우무랑 같은 느낌인가? 이러면서 엄청나게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데쿠에게 혈기술이 날아온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거미줄 혈기술이 이들을 덮쳤고 데쿠는 아뿔싸 또 너무 이런저런 생각하느라 방심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화력의 폭풍이 그 거미줄을 전부 날려버렸죠. 그쪽을 봐보니 바쿠고가 이 멍청아 뭘 그렇게 멍 때리고 있냐 앙? 이라고 하며 다가와 있었습니다. 데쿠는 바쿠고에게 덕분에 살았다며 고마워했고 바쿠고는 그저 짜증난다는 눈빛으로 데쿠를 째려보자 데쿠는 힉 하며 눈길을 피했죠. 루이는 이상한 녀석들이 튀어나와 자꾸 거슬린다며 자신의 최대 혈기술을 쥐어짜내기 시작했고 엄청난 규모의 거미줄을 이들에게 날렸습니다. 그러자 데쿠와 바쿠고 역시 진심으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혈기술을 바쿠고가 최대 화력으로 전부 불태워 날려버린 동시에 데쿠가 뛰어가 원폴, 풀카울, 슛 스타일로 루이의 몸통을 차 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데쿠는 그 순간 탄지로에게 어서 일륜도라는 걸로 이 녀석을 베어버려 라고 소리쳤고 탄지로는 순간 히노카미 카우라를 사용해 루이의 목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소멸한 루이, 곧이어 수주인 토미오카 기우와 충주 시노부가 지원을 왔고 탄지로와 네즈코 그리고 정체불명의 2인을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전령이 내려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데쿠와 바쿠고는 일단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기에 따라가기로 했죠. 귀살대 본부로 가자 그곳에는 모든 주들이 집결해 있었고 그들은 일단 네즈코에 대한 한바탕 재판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네즈코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게 입증이 되었고 이제 데쿠와 바쿠고에 대한 신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데쿠는 묻는 이야기에 족족 대답을 해줬고 바쿠고는 이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났지만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소리는 왠지 자꾸 대답을 하게끔 만들어 자신도 모르게 선생님을 대하듯이 조금 온순해져 버렸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이들이 다른 세계에서 넘어온 이들이라는 걸 듣자 믿기지는 않았지만 바쿠고의 개성과 데쿠의 말을 보고 들어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들에게 이젠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 던졌고 데쿠는 그들에게서 무장과 12개월 혈규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들은 인간들을 구하는 히어로이기에 아무리 다른 세계라고 해도 못 본 척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며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보단 먼저 이 세계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쿠고는 그건 좀 이라는 생각을 하려다가 괜히 데쿠에게 밀리고 싶지 않아 더욱 열을 띠며 그 무장이라는 녀석을 내가 다 날려버려주지 라고 했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몹시 감사를 표했고 그렇다면 혈귀는 태양광을 담은 재질로 만든 일륜도로 상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만큼 너희들에게 어떤 무기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데쿠와 바쿠고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필요한 무기를 써서 대장장이 마을로 보냈고 그 사이에 회복하고 있던 탄지로 일행과 함께 지냈죠. 이노스케는 묘하게 바쿠고와 죽이 잘 맞아 틈만 나면 둘이 어떤 대결을 하려고 했고 데쿠는 탄지로와 엄청나게 대화가 잘 통하며 서로가 착한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데쿠는 네즈코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게 됐고 네즈코는 그런 데쿠를 잘 따르기도 했죠. 바쿠고는
네즈코에게 별 관심이 없는 듯 싶었지만 네즈코는 가끔씩 바쿠고가 개성인 폭발을 연습하고 있을 때 관심을 보였고, 바쿠고는 그런 네즈코에게 수련하는데 방해되니까 저리 가라고 윽박지르곤 했습니다. 제니치는 바쿠고의 포악한 성격에 가까이 가기 싫은 녀석이라고 느꼈고, 네즈코에게 잘해주는 데쿠에겐 괜히 사랑의 라이벌 느낌을 받아 싫어했습니다. 탄지로 일행 역시 나타공호사에서 얻은 상처를 회복하며 전집중 호흡, 상중을 익히기 위해 수련했는데, 그때 옆에서 데쿠 역시 그 호흡법들을 따라해보며 자신의 개성인 원포호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수련을 했고, 카나와의 술래잡기에서 처음으로 카나오를 잡아낸 것은 데쿠가 되었죠. 그때 데쿠는 얼떨결에 카나오를 잡자 여자의 손을 잡았다며 부끄러워서 얼굴이 엄청나게 빨개졌습니다. 탄지로 일행들은 데쿠의 엄청난 스피드에 더 열을 올려 수련했고, 곧이어 하나둘씩 전집중 호흡, 상중을 익히기 시작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대장장이 마을에 부탁했던 데쿠와 바쿠고의 무기가 도착했습니다. 신나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는 이들, 데쿠의 이름이 써진 상자에는 일륜도 재질로 만들어진 건틀렛과 구두가 있었죠. 데쿠는 바쿠고에 다가가 카짱은 어떤 걸 받았어? 라고 묻자 바쿠고는 알 필요 없어 라는 소리와 함께 숨겨버렸고, 데쿠는 머쓱해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슬슬 무기도 받았겠다, 제대로 혈기란 녀석들을 상대해볼까 싶었던 이들, 그때 충주 시노부는 전부 다 회복된 탄지로 일행과 데쿠 일행에게 딱 적당한 임무가 생겼다며 그곳에 가지 않겠냐고 물었고, 그들은 흔쾌히 승낙을 했죠. 그들은 무한열차 임무를 받고 함께 무한열차를 타러 나섰는데, 가는 도중에 데쿠와 바쿠고는 예전의 일본 풍경에 흠뻑 취했고,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열차를 처음 보고 괴물인지 알고 엄청 흥분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제니치만이 아 얘네 다 이상해 하면서 곤욕스러워했죠. 그렇게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무한열차에 탑승하게 되며 시나리오 1부가 끝나게 됩니다. 무한열차에 탑승하게 된 데쿠와 바쿠고 그리고 탄지로 일행은 각자 다른 감상을 했습니다. 데쿠와 바쿠고는 옛날의 기차가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며 굉장히 신기했고, 탄지로 일행들은 처음 타본 기차에 무척 들떠 있었죠. 하지만 임무에 나온 것이만큼 먼저 파견을 나온 기다릴 줄을 찾아야 했는데, 그 줄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목소리로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 염주 쿄주로 탄지로 일행은 쿄주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고, 데쿠는 오히려 신기했으며 바쿠고는 그저 시끄러운 녀석이군 이라며 짜증을 냈죠. 쿄주로는 그들을 알아보며 반겼고, 이렇게나 많은 대원들이 파견을 나올 줄은 몰랐다고 혈기를 잘 퇴치해보자며 파이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무원이 검표를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귀기가 느껴지더니 혈기 한 마리가 튀어나왔고, 염주 쿄주로는 순식간에 그 혈기를 베어버렸죠. 화려한 검술에 모두가 깜짝 놀랐고, 쿄주로는 그 다음 칸에도 혈기가 있다고 말하자 데쿠와 바쿠고는 너나 할 거 없이 빠르게 들어간 다음 혈기에게 공격을 날렸죠. 바쿠고의 화력이 그 혈기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데쿠의 주먹이 혈기의 머리를 날려버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바쿠고는 왜 네가 껴드냐며 화를 냈고, 데쿠는 당황을 했죠. 쿄주로는 재빠르게 혈기를 퇴치하다니 너넨 벌써 훌륭한 귀살대원이구나 하며 격려해줬습니다. 그 잠시 뒤 이들은 잠에 들게 되었고 각자 어떤 꿈을 꾸게 되었죠. 데쿠는 꿈에서 건강해진 올마이트를 만났는데, 올마이트는 멋을 폼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올마이트는 함께 원포홀로 히어로 활동을 하자며 데쿠에게 손을 내밀었고, 데쿠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바쿠고도 역시 건강한 올마이트가 나와 바쿠고의 힘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뒤를 이을 히어로라며 격려해주었고, 올마이트가 함께 히어로 활동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죠. 하지만 데쿠는 어느 순간부터 뭔가의 위화감이 들었고, 데쿠는 자신의 원포홀에 잠재되어 있는 선대 계승자들이 데쿠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데쿠는 그제서야 지금 다른 세계에 들어와 기차에 타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원포홀로 공격을 해 깨어나게 되었죠. 바쿠고는 자신에게 계속 잘해주고 인정해주는 올마이트에게서 어떤 위화감이 들었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이미 올마이트는 힘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고, 바쿠고 역시 이건 꿈이라는 걸 깨달아 자신에게 폭발을 먹여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깨어나자마자 마침 네지코와 탄지로를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곧 탄지로 역시 깨어나게 되었죠. 데쿠와 바쿠고는 이런 짓을 한 녀석을 잡아야겠다며 뛰어다녔고, 바쿠고는 객실을, 데쿠는 기차 위로 올라갔는데 기차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엠무와 마주쳤고 둘은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데쿠가 엄청난 스피드로 뛰어오자 엠무는 잠재우는 혈기술을 썼고, 순간 수면에 빠진 데쿠는 순식간에 꿈속에서 자신의 몸을 파괴해 깨어났고, 저 혈기의 팔을 쳐다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을 안 보고 어떻게 저 혈기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라고 고민하다 일단 엠무의 발만
앞만 보며 이동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았고 데쿠가 발만 보고 움직이다 보니 엠무는 데쿠의 움직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엠무 역시 확실한 공격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데쿠를 공격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공방전이 펼쳐졌죠. 그런데 갑자기 엠무가 서 있는 곳 바닥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데쿠는 그 순간 빠르게 뛰어가 원폴, 풀카울, 퓨 스타일로 엠무의 머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바쿠고는 혈기를 찾다가 기차 지붕 쪽에서 흔들리는 걸 느꼈고 필시 위에서 데쿠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채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위로 폭발을 날린 것이죠. 하지만 머리가 날아간 엠무는 소멸하지 않았고 이미 기차와 융합이 되며 촉수가 여기저기 나왔고 2차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다른 기사활동들은 승객들을 촉수에게서 지키며 엠무의 본체를 찾으러 떠났고 감각이 발달한 탄지로와 이노스케가 맨 앞자리에 있는 엠무의 본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갈고 닦았던 검술로 엠무의 목을 베어나는 걸 성공했고 데쿠와 바쿠고는 승객들이 다치지 않게 기차 안에서 승객들을 대피시키며 지켰죠. 그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고 쿄조로는 모두에게 수고했다며 모두가 머지않아 주가 될 실력이 될 것 같다는 격려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엄청난 귀기가 느껴졌고 사연삼 아카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카자가 와보니 뭐 이렇게 적들이 많이 있나 싶었죠. 일단 허접한 기살대원이면 떼거리로 덤벼도 자신에게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들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뛰어와 가장 약해 보이는 제니츠, 이노스케, 탄지로를 공격하려고 했고 그때 쿄지로가 아카자를 막아세웠죠. 그런데 그 순간 바쿠고가 자신의 호전적인 성격을 참지 못하고 아카자를 향해 다가 폭발을 사용했고 아카자는 그 가까스로 피하며 이 위력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쿄조로는 바쿠고에게 저 녀석은 상현삼으로 아주 위험한 녀석이니 주인네가 상대를 하는 게 맞다고 하자 바쿠고는 나보다 약한 녀석들은 뒤에서 잠자코 보기나 하라며 무턱대고 아카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아카자는 바쿠고와 치열하게 치고받으며 싸웠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바쿠고가 위력으로 앞서 보이는 부분도 있었기에 탄지로 일행과 데쿠는 바쿠고 혼자서 충분한가?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조금 싸움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부터 바쿠고가 밀리기 시작했는데 아카자는 다친 곳이 말끔하게 회복이 되어 있었고 바쿠고는 상처들이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바쿠고에게 이 녀석의 그 성격과 근성이 마음에 든다면서 혈기가 되지 않겠냐며 너는 혈기가 잘 어울린다고 말을 했죠. 그의 바쿠고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도대체 빌런 연합이고 혈기들이고 왜 자꾸 나를 나쁜 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냐며 나는 나쁜 놈들 날려버리는 최강의 히어로가 될 거라며 엄청난 출력의 폭발을 아카자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카자의 몸 전체를 날려버릴 수 없었고 아카자는 회복 후에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죠. 그리고 엄청난 한방을 준비하는 아카자 바쿠고는 체력을 많이 소진하는 바람에 온몸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는 그 틈을 노리고 돌진해왔고 바쿠고는 오냐 와라 하고 맞받아치려고 하는 순간 엄청난 투기와 함께 화염의 검술이 날아와 아카자의 팔을 베어내버렸죠. 랭고쿠 쿄조로는 바쿠고 소년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미안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이곳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온 것이며 특히나 후배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바쿠고는 왠지 모르게 쿄조로의 위압감에 압도되었고 그나마 싸움에 끼어들어 자신을 구해준 게 데쿠가 아닌 걸로 만족을 했죠. 아카자가 팔을 재생시키며 이번에는 염주냐? 라고 하며 공격 태세를 갖추려고 하는 찰나 데쿠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카자에게 킥을 날렸고 아카자는 그 킥을 막았지만 엄청난 충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격투를 구사하는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죠. 아카자는 재밌다며 데쿠에게 덤벼들었고 또다시 자신의 상대를 뺏긴 쿄조로는 하하 혈기왕성한 소년들이군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렸습니다. 데쿠와 아카자는 치열하게 격투를 벌였는데 파워는 데쿠가 더 강했지만 기술 자체는 아카자가 더욱 뛰어났기에 데쿠에게 공격을 더 많이 먹였죠. 하지만 원폴, 풀카울 상태의 데쿠라 아카자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었고 데쿠는 이대로라면 자신의 체력만 떨어지겠다고 느껴 탄지로 일행과 함께 수련했던 전집중 호흡을 사용했고 순간적으로 신체 능력을 끌어올려 원폴, 풀카울 상태를 30%로 만들었고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발차기 공격을 아카자에게 날렸습니다. 아카자는 급속도로 빨라진 속도와 파워에 대응하지 못했고 겨우 가드를 했지만 양팔이 부러지며 목까지 날아갈 뻔했죠. 거기에다가 바쿠고와의 싸움에서도 꽤나 긴 시간이 끌려버렸기 때문에 곧 동이틀 시간이 되었고 아카자는
작전상 후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빠르게 숲 쪽으로 빤스런을 시전했고 데쿠는 놓치지 않겠다며 뛰어가려고 했지만 아직 전집중 호흡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못한 상태라 갑자기 체력이 쭉 빠지며 풀카울 상태가 풀려버렸죠. 다른 귀살대원들 역시 아카자를 쫓아가려고 뛰었지만 아카자의 빠른 속도에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쿠가 어떤 걸 아카자를 향해 던졌고 그의 공중에서 폭발하며 수많은 파편들이 아카자의 몸에 박혔죠. 그리고는 갑자기 현저하게 도망친 속도가 느려지는 아카자. 바쿠는 저번에 우부야시키 당주가 일륜도 얘기를 했을 때 자신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안을 만들어 대장장이 마을에 보냈는데 그건 바로 일륜도 재질에 수많은 철 조각이 담겨있는 수류탄이었고 바쿠는 자신의 폭파의 힘으로 화약 없이 터뜨릴 수 있었죠. 칼에 베이는 것은 쉽게 재생할 수 있었지만 몸속에 박혀버린 수많은 일륜도 자체를 재생할 수는 없었기에 아카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빠른 속도로 뒤쫓아온 쿄조로가 화염의 옥 여모를 사용해 아카자의 목을 베어내버렸죠. 아카자는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고 쿄조로는 이번 상현삼 퇴치는 데쿠, 바쿠고 너네 둘이 다 했다. 고맙다. 왠지 내 한이 풀리는구나. 라고 했고 탄지로 일행은 쿄조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녹초가 된 데쿠와 바쿠고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죠. 그들이 돌아간 뒤 귀살대 본부는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뜨리지 못한 상현, 그것도 3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혈기를 퇴치했다는 것을 축하했죠. 쿄조로는 이게 모두 바쿠고 소년과 미도리야 소년의 훌륭한 전투력 덕분이었다고 전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특별 선언으로 귀살대 정식주는 아니지만 비공식주로 임명하고 싶다며 바쿠고를 폭파의 주, 폭주로 임명했고 미도리야 이즈쿠를 주먹의 주, 권주라고 임명을 했죠. 데쿠는 자신들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기뻐했고 바쿠고는 폭주가 뭐냐며 막 폭주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삑삑거렸지만 속으로는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한열차에서 입은 상처를 회복하며 다음 임무를 기다리게 되었죠. 그러나 어느 날 나비저택에서는 이런저런 소란이 일어났고 데쿠가 나가보니 음주우지 텐겐이 아오이와 콩알눈 한 명을 들쳐매고 어디론가 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목격했던 탄지로는 그 소녀들을 놔주라고 하며 텐겐에게 달려들었고 데쿠는 탄지로 아무리 그래도 상관한테 덤벼드는 건 좀 이라고 하며 중재에 나섰죠. 텐겐은 지금 임무를 가야 하는데 여자 대원이 필요해서 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라며 상황을 말했고 탄지로는 대뜸 우리가 대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쿠 역시 도움이 필요하다며 꼭 가겠다고 했고 바쿠오도 멀리서 듣고 있다가 혈기라는 녀석들을 퇴치하는 거라면 나도 무조건 간다 라고 하며 시나리오 2부가 끝나게 되죠. 우주이 텐겐은 데쿠와 바쿠고 그리고 탄지로와 네지코를 데리고 유곽 임무로 떠났고 유곽에 잠입을 해야 되니만큼 여장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바쿠고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거부를 했고 데쿠는 유곽에 들어간다니 아직 저희는 미성년자라고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래도 혈기를 잡는 임무라면 해보겠다고 했고 우주이 텐겐은 바쿠고에게 혈기를 모조리 퇴치하겠다더니 그 정도 근성도 없냐며 자존심을 건드려 바쿠고를 여장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데쿠 역시 조금만 설득을 했더니 금방 여장을 하게 되었죠. 그들은 유곽으로 들어가 각자 우주이 텐겐의 실종된 아내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파면 팔수록 이곳에 강력한 혈기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여장을 한 탄지로와 데쿠는 유곽 안에서 힘쓰는 일을 도맡아며 모두에게 상냥하게 대해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바쿠고는 뭐만 하면 버럭버럭 신경질을 내서 모두가 무서워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탄지로가 있던 곳에 오이란이 찾아왔고 탄지로는 그녀에게서 혈기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긴장을 했죠. 다키는 곧바로 이 녀석이 무자님이 말한 그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다짜고짜 공격을 보았고 탄지로는 그것을 칼로 막아내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키는 오비를 날려 탄지로를 압박했고 오비들을 하나하나 베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 그때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화력이 다키를 덮쳤고 다키는 그것을 피하며 저 멀리로 물러났습니다. 그걸 보니 바쿠고가 있었죠. 바쿠고는 유곽에서 일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었고 나도 이딴 건 하기 싫다고 신경질을 내며 주변을 걷고 있는데 어디서 소란이 일어나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다키는 네 놈은 또 뭐냐며 오비를 날렸고 바쿠고는 그 오비들을 손쉽게 폭파로 날려버렸죠. 바쿠고는 뭐야 이 녀석, 저번에 만났던 녀석보다 훨씬 약하잖아 라고 했고 다키는 엄청나게 부들부들거리며 또 한 번 수많은 오비들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원거리 공격 같은 경우 바쿠고의 폭파에는 쉽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쉽게 다 날려버렸죠. 그러자 다키는 무력감에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그 모습에 꽤나 당황했습니다. 바쿠고는 왜 우냐며 시끄럽다고 어서 덤비기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키의 몸속에서 규타로가 튀어나오며 어떤 건방진 녀석이 내 동생을 괴롭히냐며 소리쳤고, 탄지로와 바쿠고는 다키보다 훨씬 강한 느낌을 주는 규타로에게서 긴장을 했습니다. 그 시점 데쿠는 유곽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래층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급하게 내려가 봤는데,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여자들의 시체가 있었고 상현호 교코가 방금 비명 지른 여자의 숨통을 끊고 있었죠. 데쿠는 엄청나게 열이 받아 교코에게 달려들었고, 교코는 항아리에서 항아리로 옮겨다니며 요리조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무한열차에 파견을 나갔다가 무수히 많은 인물들에게 퇴치당한 아카자의 모습을 보고 아무리 상현의 강력한 혈기라도 다굴방에는 장사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교코를 유곽에 지원을 보내놓았던 것이었죠. 다키는 교코에게 크게 사고치지 말고 있다가 귀살된 녀석들이 오면 죽이자고 했지만 수많은 유녀들을 보고 자신만의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쿠는 원폴 풀카울 상태로 교코의 항아리 이동 스피드를 따라잡기 시작했고, 교코는 너무 빠른 데쿠의 스피드에 당황하기 시작했죠. 곧이어 데쿠의 발차기에 항아리째 걷어차인 교코, 머리가 박살날 만큼의 위력으로 차인 것은 아니었기에 교코는 죽진 않았지만 강력한 홍역에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데쿠는 지난번에 상대했던 아카자보다는 훨씬 약한 녀석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 정도라면 쉽게 제압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러진 유녀들 중 한 명이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말했고, 데쿠의 시선은 그쪽으로 꽂혔죠. 그때 교코는 그런 데쿠의 성향을 알아보고 그것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코는 데쿠가 아닌 그 여자들 쪽으로 수백 개의 독침을 날렸고, 데쿠는 그 생존자를 지키기 위해 빠르게 뛰어갔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유녀들이 쓰러져 있었기에 어떤 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알기 쉽지 않았죠. 순식간에 그 생존자를 찾아 온몸을 던졌고, 그것 때문에 데쿠의 몸에는 독침이 여기저기 박히게 되었습니다. 데쿠는 그 생존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다시 교코와 대치했고, 교코는 최종 변신 상태가 되어 더 강력한 귀기를 내뿜었죠. 데쿠는 곧바로 교코에게 달려들어 난투를 벌이게 되었고, 처음에는 데쿠가 압도적으로 밀어냈지만 교코가 조금씩 버티면서 데쿠는 몸에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쿠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빨리 이 녀석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큰 한방을 준비해 교코에게 뛰어들었고, 교코는 순간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되었죠. 하지만 데쿠의 주먹이 교코에게 닿기 전에 마비 증상에 의해 원폴 풀카우 상태가 풀려버리게 되었고, 교코에게 닿은 주먹의 위력은 그리 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코는 이때다 싶어 데쿠에게 수옥발을 시전했죠. 데쿠는 그대로 수옥발에 갇혀버렸고, 교코는 데쿠에게 당한 상처를 회복했습니다. 교코는 데쿠에게 가짜는 정의감으로 쓸모도 없고 다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저 인간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공격했다면 나를 분명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비열하게 웃었고, 데쿠는 수옥발 속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원포울의 힘을 끌어낼 수 없어 역부족이었죠. 교코가 수옥발에 있는 데쿠에게 다가가며 일격을 날리려고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위기를 보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해 손을 내미는 것, 그런 걸 바로 영웅이라고 하는 거다 라는 말과 함께 우주의 탱겐이 화려하게 등장했고 속발을 칼로 찢어버렸습니다. 우주의 탱겐은 다키에게 붙잡혀있던 아내 3명을 전부 구한 뒤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뛰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탱겐은 데쿠에게 미도리야, 혼자서 상현을 상대로 화려하게 놀았구나. 이젠 내가 저 녀석을 맡으마 라고 했고, 데쿠는 죄송하지만 저 녀석만큼은 꼭 제 손으로 끝장을 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탱겐은 그런 데쿠에게서 엄청난 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탱겐은 마침 가지고 다니는 상비약 중에 마비 해독제가 있었고 그걸 데쿠에게 줬죠. 그리고 나서 화려한 한방을 먹여주지 않으면 실망할 테니까 최고의 화려한 공격을 저 못생긴 녀석에게 날려주라고 했습니다. 데쿠는 마비 증세가 완화가 되어 전집중 호흡을 하며 원포울 풀카울 상태를 30%까지 끌어올렸죠. 교코는 기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줄까 싶냐며 빠르게 데쿠에게 돌진해왔고, 데쿠 역시 교코에게 돌진해 둘은 주먹 대 주먹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풍압이 일어났고 먼지가 거치자 우지 탱겐은 흥분하며 웃었죠. 어이 미도리야, 엄청나게 화려하잖아. 교코의 몸은 하반신만 남은 채 사라져 있었고 곧이어 교코는 전부 소멸하고 말았죠. 그 시점 규타로가 튀어나와 싸우고 있던 바쿠고, 규타로의 날카로운 닷들을 요리요리 피해내며 상대를 했고, 다키는 탄지로와 싸우고 있었죠. 다키 규타로는 일부러 자신들이 불리한 상성을 바꾸며 탄지로 바쿠고와 싸웠지만 규타로는
바쿠고의 여러가지 폭파 공격에 꽤나 애를 먹었고 자신의 전투력이 밀리는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규타로는 탄지로와 싸우고 있던 다키를 불러내 바쿠고에게 덤벼들게 만들었고, 바쿠고는 자신에게 접근해온 다키를 여유롭게 폭파로 몸을 태워버렸죠. 하지만 그때 다키의 몸이 피해 참격으로 베어지게 되었는데, 바쿠고는 빠른 순발력으로 피했지만 다키의 몸을 절단한 참격이 바쿠고의 허벅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키는 규타로에게 온갖 상욕을 했고, 규타로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참으라고 윽박질렀죠. 규타로는 다키를 미끼로 던진 뒤 다키에게 시선을 가게 한 다음 다키의 몸을 피해 참격으로 베어 바쿠고에게 독을 주입할 생각이었고, 그에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바쿠고는 갑자기 독에 의해 고통이 몰려왔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그때 규타로에게 덤벼들어 상대를 했지만 탄지로 한 명의 힘으로는 규타로와 다키 두 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 역시 규타로의 낫에 베어 중독이 된 상태였고 몸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다키는 이 건방진 것들은 내가 마무리를 짓겠다며 다가왔고 오비로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찰나 네즈코와 뛰어와 다키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기 시작했죠. 네즈코는 각성한 상태였고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줬기에 탄지로와 바쿠고 둘 다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 모습의 규타로는 네즈코에게 피해 참격을 날렸고 네즈코는 폭혈로 그 참격들을 전부 불태워버렸죠. 그때 바쿠고는 네즈코의 폭혈을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라 네즈코를 불렀습니다. 야, 대나무 꼬마, 나한테 그 기술 써. 나라면 폭파에는 익숙하니까 내 몸속에 독만 날아갈 거야 라고 했고, 네즈코는 바쿠고에 다가가 폭혈로 온몸을 태웠고 바쿠고 몸속의 독이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즈코는 탄지로에게도 가서 폭혈을 시전했는데 바쿠고는 깜짝 놀라며 야, 대나무, 그 녀석은 그 불을 견딜 수 없어 라고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탄지로의 독도 태워버렸죠. 바쿠고는 헛기침을 하며 원래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이 안 가는 불꽃인 건가? 어쨌든 감히 더러운 수로 나를 공격했겠다 라고 하며 엄청난 출력의 폭발을 규타로와 다키에게 날렸고, 둘은 온몸에 엄청난 화상을 입으며 너덜너덜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탄지로는 히노카미카고를 사용해 둘의 목을 동시에 베어내며 그 둘은 소멸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현 6, 상현 5 퇴치에 성공한 이들, 데쿠는 꽤나 다쳤지만 누구도 큰 부상 없이 돌아가게 되었고, 귀살대에서는 또 한 번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현 3 아카자, 상현 5 교코, 상현 6 다키 유타의 피를 타마요에게 보내 연구를 하던 와중 타마요는 네즈코가 곧 태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말로 네즈코는 머지않아 태양을 극복하게 되었죠. 그때 부자는 어렴풋이 한 혈기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혈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귀살대 쪽에 있지 않나 싶어 남은 혈기들을 몽땅 모아 귀살대 본부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며 시나리오 3부가 끝나게 됩니다. 네즈코의 태양 극복 이후 전체적으로 혈기의 출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그것은 무잔이 최종 후면을 준비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살대 역시 최종 후면을 준비하기 위해 귀살대원들은 모두 수련에 열중하게 되었고, 일륜도의 날이 달아진 이들은 대장장의 마을로 가 수리를 하기도 했죠. 데쿠는 전집종 호흡을 사용한 원포호를 30%로 유지하는 것을 계속 연습했고, 바쿠고 역시 여러가지 기술을 연습을 했습니다. 후야시키 당주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상현들이 몇 안 남은 시점이야말로 무잔을 격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버리면 혈기들의 세력이 더욱 커질 것이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잔을 불러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야시키 당주는 일부러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켰고, 무잔은 하루빨리 태양을 극복하고 싶어 곧장 출격을 했죠. 우야시키 당주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승산을 높이려고 했고, 무장이 찾아오자 홀로 자폭을 시전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숨어있던 타마요도 자신의 오랜 복수심을 해소하기 위해 너프약을 무장에게 주입하며 계전을 알렸죠. 하지만 무장 역시 나름대로 계략을 짜왔고, 모여있는 귀살대원들을 전부 무한성으로 불러들여 한꺼번에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넓은 무한성 안에 들어가게 된 귀살대원들은 수많은 혈기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무장을 향해 달려갔고, 특히 데쿠와 바쿠고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혈기들을 족족 쓸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니츠 카나오는 함께 다니고 있다가 상현사 한텐구와 마주치게 되었죠. 이노스케는 곧바로 뛰어가 이 녀석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며 목을 베어냈고, 목이 베이자 이노스케는 으아하, 나도 드디어 상현이라는 녀석을 잡았다, 내가 최고다 하며 기뻐했는데, 한텐구는 새로운 개초를 분열하며 베일 때마다 숫자가 늘어 4마리가 되었고, 각자가 꽤나 강력한 공격력으로 이들을 공격했죠. 그들은 각자 한 개체씩 도맡아 상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 다른 곳에서는 새롭게 상현역으로 들어가게 된 카이가쿠가 일반 귀살대원들을 죽이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철퇴가 날아와 카이가쿠의 다리를 박살내버렸고, 카이가쿠는 깜짝 놀라며 다른 곳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카이가쿠가 그쪽을 보니 암주 교메이가 엄청난 위압을 풍기며 걸어나왔고, 카이가쿠는 하하,
오랜만이네. 힘의 지만 선생 아직 살아있었던 건가? 체격이 예전보단 훨씬 커졌네 라고 말했죠. 교메이는 엄청나게 분노를 하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냐면서 가족과도 같은 아이들을 혈기에게 팔아먹고 너 자신도 혈기가 되어버린 거냐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죠. 카야쿠는 당신도 무전님에게 사정사정하게 되면 혈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 가서 빌어보라고, 혈기가 되면 눈도 보이지 않겠느냐고 깐죽거렸습니다. 그러자 교메이는 철퇴를 붕붕붕 돌리기 시작했고 카야쿠는 멍청한 놈 그렇게 죽고 싶다는 건가? 나는 상현의 힘을 가진 혈기가 되었다 라고 하며 번개 호흡을 사용해 교메이에게 돌진했고 교메이는 바이오 호흡으로 카야쿠와 부딪히며 엄청난 풍압과 함께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우연 연기가 거치자 저벅저벅 둔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카야쿠는 하반신만 남아있었죠. 데쿠는 그때 혈기들을 열심히 퇴치하며 가던 도중 지금까지 만났던 혈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풍기는 상현이의 코쿠시보를 발견했고 그 혈기는 이미 하준 무이치로와 게냐에게 엄청난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힌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원포울 풀카울 30%의 힘으로 뛰어가 코쿠시보에게 공격을 날렸는데 코쿠시보는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며 데쿠의 공격을 막아냈죠. 그 시점 바쿠오는 저 멀리서 충주 시노부와 연주 미치리가 한 혈기가 싸우고 있는 걸 봤고 그들이 밀리는 상황인 걸 보아 그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곳에는 상현이 도우마가 있었고 시노부와 미치리는 폐를 다쳐 호흡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 도우마는 바쿠오를 보자 지금 한창 재밌게 미녀들과 즐기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며 얼음 혈기술을 바쿠오에게 날렸고 바쿠오는 그 얼음들을 폭파로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도우마는 주변의 수많은 냉기 열정들을 흩날려뒀고 바쿠오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도록 유도했죠. 그때 시노부는 지금 저 녀석의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냉기 열정들이 있어서 들이마시면 폐가 얼어버리니까 조심하라고 소리쳤고 연주 미치리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지금 내 폐가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며 놀랐습니다. 바쿠오는 그런 수가 나한테 통할 것 같으냐며 회전을 하며 양손으로 폭발을 사용하며 엄청난 회오리를 만들어버렸고 도우마의 냉기 열정들을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바쿠오는 구 빠르게 도우마에게 접근해 근접으로 폭파 공격을 먹였고 근접전조차 강했던 바쿠오라 도우마는 상대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죠. 하지만 상현이 인 만큼 엄청난 재생력을 가진 도우마라 폭파 공격에는 쉽게 회복이 되었고 바쿠오는 자신의 화력을 끌어올려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이 녀석의 얼음으로 막는다면 위력이 급감해 몸 전체를 날려버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카자를 상대할 때처럼 회복력 차이로 결국 자신이 밀릴 수도 있게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일단 도우마의 체력을 엄청나게 빼놓은 다음 여자 주들이 일륜도로 목을 베면 되겠다는 생각에 미치리와 시노부에게 그렇게 전했고 합동 공격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저 녀석의 화력이 나를 윗도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를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알아챘고 자신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채고 그렇다면 장기전으로 가버리면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여자 주들이 끼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막으려 얼음 분신 하나를 만들어 미치루야 시노부를 상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우마는 바쿠오가 그 얼음 분신을 날려버리기 전에 막대한 혈기술을 날려 체력을 빼놓기 시작했죠. 바쿠오는 이렇게 자신의 계략이 간파당했다는 것에 열받았고 여기서 이걸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나? 라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어떤 유리병을 꺼냈고 그 유리병과 함께 폭발을 도우마에게 날렸습니다. 그때 도우마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며 얼음 혈기술로 벽을 만들어 막았는데 그 벽이 순식간에 불타버리며 도우마의 부채와 팔을 날려버렸죠. 도우마는 깜짝 놀라며 폭파의 위력이 훨씬 강해졌나? 라고 생각하다가 자신의 몸을 보니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하고 있던 도우마의 눈앞에 순식간에 바쿠오가 다가왔고 다시 한번 그 작은 유리병과 함께 폭발을 시전했고 도우마의 머리를 날려버렸죠. 그러자 도우마는 몸이 일륜도의 배인 것처럼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저런 일반적인 폭파 공격에는 소멸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몸이 가루가 되었습니다. 바쿠오는 저번에 다키 유타로의 싸움에서 네즈코의 폭혈이 혈기에 관한 것들을 전부 태워버리는 모습을 봤는데 네즈코가 자신의 피를 매개로 폭발을 일으켰던 것을 응용해 네즈코의 피를 가져와 그 피와 자신의 폭파 능력을 함께 사용한다면 일륜도 없이도 혈기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최종 후면을 준비할 때 네즈코에게 수혈받아 포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시노부는 그런 바쿠오의 모습을 보고 그냥 다혈질에 그저 밀어붙이기만 하는 타입인 줄 알았더니 꽤나 신중하고 여러 공격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에 천부적인 승부사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미치리는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긴 한데 뭘 해서 도마를 없애버린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 시점 상현사 한탱구를 상대하던 탄지로 여행들 각자 열심히 수련해왔던 모든 기술들로 한탱구의 분신들을 하나하나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을 베어도 한탱구는 소멸하지 않았기에
어디엔가 본체가 숨어있을 거라는 걸 유추했죠. 탄지로는 이 혈기들과 비슷한 냄새를 찾기 시작했고, 이노스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찾기 시작했고, 카나오는 엄청난 시력으로 찾기 시작했고, 제이치는 뛰어난 청각으로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한 곳으로 뛰어갔고, 그곳에는 숨어있는 한탱구의 본체가 있었습니다. 한탱구의 본체를 본 이 4명의 검이 동시에 날아가 한탱구의 목을 베어냈고, 뒤쫓아오던 한탱구의 분신들은 전부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죠. 한편 상현이의 코쿠시와 싸우고 있던 데쿠는 엄청난 달의 호흡 참격으로 데쿠를 압박했고, 데쿠는 빠르고 정교한 코쿠시보의 참격에 긴장하며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저런 어린 소년이 자신의 공격들을 피하는 것에 꽤나 놀랐고, 데쿠의 움직임을 내비치는 세계로 봤는데, 데쿠의 몸속에는 엄청난 힘이 폭발할 듯 말 듯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코쿠시보는 그런 데쿠를 보고 혹시 자신의 힘을 숨겨둔 채 서서히 나를 농락하려는 건가 싶었고, 내비치는 세계에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은 자꾸만 요리치를 떠오르게 했고, 잊고 싶던 열등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혈기화되고 500년이 넘게 수련을 했는데도 이런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인간이었던 요리치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게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죠. 그때 데쿠는 코쿠시보가 잠시 동안 공격을 멈추자 이때다 싶어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고, 코쿠시보는 겨우겨우 그것들을 막아내긴 했지만 엄청난 파워와 이wak감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계속해서 이건 불평등하다고 중얼거렸고, 데쿠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너같이 운 좋게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녀석들을 증오한다고 했죠. 데쿠는 그 말을 듣자 무언가 울컥함이 올라왔고, 무개성으로 태어나 모두에게 우시를 받고 멋진 개성을 가진 이들을 부러워만 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죠. 데쿠는 저는 예전엔 누구보다 약하게 태어났지만 당신 말대로 운이 좋게 강력한 힘을 얻었다고, 그래서 이 힘을 사람들을 구해주는 히어로가 된 것에 쓰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당신은 호흡의 검술을 쓰는 것을 보니 예전 귀살 때였던 것 같은데 왜 혈기화되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거냐며, 강한 힘을 얻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해치는 것에 쓰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고, 빠르게 뛰어가 스매시를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코쿠시보는 데쿠에게서 엄청나게 강렬한 빛을 보게 되었고, 요리이치의 젊은 시절에 그에게서도 이러한 빛을 느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자신이 요리이치를 미워하고 요리이치가 되고 싶었던 건 단순히 엄청난 검술 실력이 아닌 그런 빛을 내고 싶었던 것이었고, 혈기화된 후 아무리 그 빛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어두운 공허함만이 가득했었는데, 이제 와서 데쿠의 말을 들어보니 다른 인간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 그러한 빛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공허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고, 요리이치와 같은 빛을 내는 이 소년에게 최후를 맞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방어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데쿠의 강력한 스매시에 맞고 소멸하게 되는 코쿠시보. 데쿠는 어쩐지 코쿠시보에게서 동정심이 일어났지만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무잔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무잔은 이미 수많은 주들과 싸우고 있었고, 주들은 강력한 무잔의 힘에 많은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촉수들이 날아와 지쳐있는 주들에게 쏟아지는 그때 엄청난 폭파의 힘이 그 촉수들을 날려버렸고, 데쿠는 무잔의 품 쪽으로 들어가 스매시로 몸을 타격했죠. 무잔은 믿고 있던 상현의 혈기들이 모두 격파된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검사가 아닌 이 둘의 힘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잔은 이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단 닫혀있는 주들에게 자신의 피를 뿌려 혈기화를 시키려고 광범위하게 피를 뿌려댔고, 바쿠오는 저건 분명 어떤 더러운 수라는 걸 직감해 네즈코의 피를 담은 포션을 깨 무잔의 피를 전부 중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한성이 엄청나게 움직이며 모두를 무한성 밖으로 빼내버렸는데, 유시로가 타마요의 혈기술을 장악해 무잔을 바깥으로 내보낸 것이었죠. 이때다 싶어 바쿠고와 데쿠는 무잔이 다른 주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접근해 싸웠고, 무잔은 타마요의 너프약과 앞서 주들과 싸웠던 탓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제 실력을 내지 못했죠. 특히나 바쿠고의 폭혈과 데쿠의 스매시 공격에는 재생조차 잘 되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필시 해가 뜨게 되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자는 이건 빤스런이 답이라는 걸 깨달아 등을 돌리고 뛰었고, 데쿠는 자신의 빠른 스피드로 따라잡으려고 하는 찰나 몰래 데쿠의 허벅지를 공격해 기동력을 잃게 해버렸습니다. 데쿠는 무잔을 쫓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생각을 했고, 그러자 갑자기 팔에서 수많은 검은 채찍들이 튀어나오며 무잔에게 날아갔고, 무잔은 그 채찍들에 온몸이 사로잡혔죠. 이게 무슨? 이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채찍은 무자를 데쿠 쪽으로 엄청난 속도로 끌어당겼고, 데쿠는 길을 모아 원폴 스매시를, 바쿠오는 최대 출력의 폭혈을 준비한 뒤 가까이 끌어당겼을 때 동시에 퍼부었습니다. 무자는 엄청난 파괴력의 공격에 온몸의 세포가 타들어가 버렸고 그대로 소멸하게 되었죠. 무자의 소멸에 모두가 기뻐하며 데쿠와 바쿠오에게 너네는 이 세상을 구한 영웅들이라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쿠는 환한 웃음을 보이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고, 바쿠오는 뜨거운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며 이 정도는 앞으로 넘버원 히어로가 될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다 라고 했죠. 그 순간 데쿠와 바쿠오의 몸이 두둥실 떠오르더니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는 쇼토와 엔데버가 있었습니다. 쇼토는 자신이 맡은 빌런을 잡은 뒤 데쿠와 바쿠오가 갔던 쪽으로 뛰어와 봤는데 어떤 빌런 한 명만 있고 데쿠와 바쿠오가 사라져버렸다는 걸 알고 그 빌런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엔데버가 지원을 와 그 빌런을 제압을 했죠. 그러자 소용돌이와 함께 사라졌던 데쿠와 바쿠오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귀칼 세간에 있었던 시간은 현실에서 몇 분 되지 않았었고, 데쿠와 바쿠오는 그저 얼떨떨해하며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둘만의 추억을 간직하게 된 채 이 시나리오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부에 걸친 꽤나 긴 장편 가상 시나리오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긴 스토리를 짜느라 꽤나 애를 먹긴 했지만 그래도 괜히 더 애정을 가지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데쿠와 바쿠오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